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을 맡은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강수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 중에서 지금 다른 과정 거의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요. 우리 애완동물 미용 중에 일반 미용 부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자, 개체 특성 파악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이제 클리핑 하기랑 시저링 하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리핑 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리핑 하기는요, 다양한 클리퍼 날을 활용해서 클리핑 할 수 있도록, 우리 클리핑이 뭔지는 이제 충분히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클리퍼를 이용해서 날을 바꿔가면서 미용을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필드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실 때 뭐 역방향, 정방향 미용을 이제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뭐 전체를 다 밀고 얼굴만 동그랗게 남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밖에서 지금 미용하실 때 고객과 이제 소통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미용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주의할 주의사항이나 뭐 수행 팁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일단 클리핑 하기입니다. 자, 다양한 클리퍼 날의 활용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고객 요청에 따른 전체적인 미용 스타일 완성을 위해서 해당 부위에 알맞는 클리핑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 기본 미용에서는 뭐 발바닥 클리핑하고 발등 올리고 그리고 뭐 배 클리핑하고 항문 클리핑 그리고 뭐 푸들 같은 경우에는 램 클립할 때 꼬리나 머즐까지 클리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 미용에서는 기본 미용에서 발바닥하고 뭐 이런 거를 했다 치고 그 다음 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전체적인 몸 부분이나 뭐 가슴 부분, 그다음 뭐 어깨, 다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클리핑하는 방법들이니까요. 해당 부위에 맞는 클리핑 방법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미용할 때 기본 클리핑하는 방법은 이미 다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부분, 몸이나 뭐 머리나 그다음 뭐 어깨나 뭐 겨드랑이나 이런 부분 이제 세세하게 다 들어갈 거 지금 나올 거니까 열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루밍 매뉴얼을 활용해서 해당 부위에 알맞는 클리퍼 날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루밍 매뉴얼을 활용해서 해당 부위에 알맞는 클리핑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그다음 클리퍼로 해당 부위의 털을 깎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필요 지식입니다. 우리 할 때마다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선 필요 지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행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수행 순서에 따라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필요 지식은 머릿속에 잘 담아 두어야 하는, 그리고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필요 지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체 클리핑. 자, 애완동물의 몸 전체. 우리 몸 전체 하면 여기 지금 다 나왔어요. 등과 배와 다리, 가슴, 얼굴, 뭐 머리, 귀, 꼬리에 있는 털을 모두 클리퍼로 깎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드에서는 약간 뭐 은어처럼 뭐 올박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시는데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되면 그런 얘기는 쓰지 마시고, 자, 전체 클리핑, 뭐 3mm 전체 클리핑, 그리고 뭐 6mm 전체 클리핑 뭐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제발 전문가가 그렇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것도 편하니까 하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도 지금 잘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전문가적인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클리퍼의 선택입니다. 전체 클리핑을 할 때는 클리퍼로 털을 깎아내는 부위가 넓고 많으므로 전문가용 클리퍼를 사용한다. 우리 전문가용 클리퍼 어떤 건지 아시죠? 큰 거, 날을 교환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기자들 시간에 우리 얘기했듯이 무선 클리퍼 있었고 그다음 유선 클리퍼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선 클리퍼는 뭐 줄이 계속해서 고장이 잘 날 수 있고, 뭐 무선 클리퍼는 줄이 없어서 우리가 충전 시간만 충분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몇 시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용 클리퍼는 우리가 그 큰 클리퍼,
유부선으로 되어 있는 그 클리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형 클리퍼를 사용하면 클리퍼 날의 폭이 좁고 얇아서 클리핑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애완동물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우리 개체 특징 파악하기에서 나왔었죠. 소형 클리퍼는 상처는 쉽게 나죠. 스크래치가 나요. 그냥 연고 바르면 나을 정도의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밖에서 일반인들이 미용을 할 때도 그냥 작은 상처가 나서 연고는 바를 수 있지만 우리 전문가용 클리퍼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 함부로 사용을 하면 날이 두꺼울수록 더 큰 상처가 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꼬매는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클리퍼 사용하는 부위랑 또 전문가용 클리퍼 사용하는 부위를 확실히 구별해 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클리퍼 날의 선택입니다. 전체 클리핑을 할 때에는 클리퍼 날의 사이즈에 따라서 털을 정방향으로 깎느냐, 역방향으로 깎느냐에 따라 털 길이가 달라진다. 자, 역방향으로 클리핑을 할 때는 클리퍼 날에 우리가 정방향으로 클리핑을 하면 6mm 정도의 미리수가 나오면 역방향으로 클리핑하면 한 3m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클리퍼 날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mm 클리퍼 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밀었을 때 제일 짧게 나오는 미리수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3mm 클리퍼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3mm 클리퍼 날은 정방향으로 했을 때는 6mm 정도가 나올 거고 역방향으로 했을 때는 3mm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역방향으로 할 때는 나무털의 길인 거고 정방향으로 클리핑한 클리퍼 날로 역방향 클리핑을 하면 털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관리가 더 편하지만 미용 주기가 더 길어지고 피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더 짧으면 짧을수록 클리퍼와 그 클리퍼 날과 그 몸에 닿는 부분이 너무 가까워지면 스크래치 아니면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은 계속 긁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위컷이나 조금은 길게 밀어주는 게 좋지만 너무 많이 엉켰거나 하면 짧게 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무 짧아지면 일단 또 미용 주기가 길어지면 집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서 집에서 이제 볼 때는 털이 멀쩡하거든요. 근데 나와서 이제 우리가 확인도 해보고 털도 관리도 하고 밀어보고 목욕하고 드라이 해봐야 이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손에 자주자주 오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미용 주기가 짧아지면 훨씬 우리가 얘를 케어하거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괜찮겠죠. 자, 그리고 정방향으로 클리핑할 때 클리퍼 날의 사용 방법은 표기된 숫자는 역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는 털 길이가 한 2배 정도가 남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정확하게 얘는 역으로 하면 딱 3mm니까 정으로 밀면 무조건 6mm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죠. 그래도 0점 몇 mm의 차이, 이렇게 소소한 차이니까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은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게 3mm 클리퍼 날은 정방향으로 하면 6mm다.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길이의 클리퍼 날을 사용해서 정방향으로 클리핑을 하면 털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미용 주기가 더 짧아지고 피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적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정방향으로 클리핑을 하면 미용 주기가 짧고 피부에 그러니까 피부에 직접적으로 클리퍼 날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짧을수록 클리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방향을 움직여서 자꾸 이렇게 밀게 되면 더 뜨거워질 수 있죠. 그리고 자주쇠가 이게 지금 우리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꾸만 모근을 자꾸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털이 길어지면 또 미용 주기도 짧아지고요. 미용 주기가 짧아진다는 건 우리가 이제 주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오면 2개월에 한 번씩으로 올 수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오면 한 달 만에 한 번씩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용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피부에 대한 손상 우리 개체 특징 파악할 때 거기에서 그거 나왔었죠. 왜 클리핑 신드롬. 포스트 클리핑 신드롬이라고 있었잖아요. 왜 우리 미용을 하다 보면 포메라니언이나 아니면 스피치 같은 애들은 털을 밀고 나면 털이 안 자란다고 했어요. 그 자라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듬성듬성 잘못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날이 너무 짧아버리면 그런 경우가 더 쉽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피모에 모근에 클리핑 날이 닿지 않는 클리핑을 활용을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피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1mm 클리퍼 날의 사용 방법. 우리 1mm 클리퍼 날은 거의 기본 클리핑 할 때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1mm 클리퍼 날은 우리 기본 미용에서 뭐 항문, 그다음 배, 그리고 발바닥, 발등, 뭐 머질 밀 때 0.1에서 1mm의 기본 클리핑을 할 때는 클리퍼 날을 1mm에서 0.1mm에서 1mm의 날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 기억들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 클리핑 시 정교한 클리핑을 해야 할 때 사용하고요. 물론 전체 클리핑 할 때 우리 뭐 겨드랑이나 뭐 사타구니나 이런 때는 가끔 사용을 하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수행 팁에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역방향으로 클리핑 할 경우에는 1mm 정도의 털이 남으며, 자, 3mm로 전체 클리핑 시는 3mm 클리피 날로 역방향으로 털을 깎기 어려운 경우에 1mm 클리퍼 날을 정방향으로 이용한다.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1mm 클리퍼 날은 역으로 밀었을 때 1mm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으로 밀면 어떻게 되겠죠? 한 2mm 정도가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미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 털이 너무 많이 엉켜 있거나 또 귀 안쪽 부위는 3mm 클리퍼 날 위험할 수 있으므로 1mm 클리퍼 날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클리퍼 날이 3mm가 되면요. 정으로 밀면 6mm가 나오고 그 다음 역으로 밀면 3mm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날이 굉장히 뭐라 그러지? 날이 워낙에 간격이 크죠.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로 피부가 낄 수 있어요. 만약에 귀 같은 것도 그 사이로 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찢어지는 상처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혈도 잘 안 되고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꼬매는 상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험한 부분은 1mm 클리퍼 날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 클리핑을 하는 이유는요. 먼저 고객의 요청이 제일 먼저겠죠. 자, 고객이 너무 깔끔을 떠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뭐 집에 털 하나 떨어진 꼴을 못 본다,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밀어야 돼요. 이제 강아지는 키우고 아니면 그 고객이 이제 엄마가 개를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키우자 해서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경우들이 생기면 이제 아이들 때문에 키우긴 하지만 이제 조건이 있죠. 털을 빡빡 민 다음에 키워야 한다. 나는 털이 날리는 꼴을 못 본다. 막 이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상황 등의 개체의 특성이나 상황 등의 뭐 개체의 특성에서는 뭐 그런 거 있겠죠. 여기 보면 뭐 수술 치료 때문에 보조적으로 할 수 있고 피부병 때문에 뭐 약욕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보호자 털 알레르기 비염 같은 거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연고 같은 거 바르고 쉽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개체의 특징에 따라서 뭐 얘가 너무 험하게 놀아가지고 몸이 뭐 이미 뭐 다 털들이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서 더 이상 뭐 복구가 어렵다, 이럴 때는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미지너리 라인입니다. 클리핑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가상선입니다. 우리 이미지너리 라인은요, 처음에 우리 기본 클리핑 했을 때 얼굴 부분 그 푸들에서 우리 머즈를 밀었었잖아요. 주둥이 부분 밀었었잖아요. 그 밀었을 때 내가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어야지. 자, 눈꼬리, 눈 끝에서 귀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까지 가상의 선을 긋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어야지 하는 그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선이 가상의 선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지너리 라인이에요. 근데 이미지너리 라인은요, 이제 뭐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몸도 나 이만큼에서 이만큼 밀어야지 하면 그것도 다 이미지너리 라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방향으로 클리핑을 하면 털이 난 방향에 따라 이미지너리 라인을 만들 수 있고, 자, 역방향으로 클리핑을 하면 난 반대 방향에 따라서 이미지너리 라인을 만들 수 있다. 우리 푸들 얼굴 밀 때는요, 거의 지금 이제 램클립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많이들 미용을 하시는데 푸들 얼굴을 밀 때는 머즐은 역방향으로 밀어야
밀어야겠죠. 우리 역방향으로 미는 걸로 배웠었어요. 그렇게 해서 밀어야 안전하고 깔끔하게 밀 수 있고, 그리고 뭐 클리퍼 날이 뭐 정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이나 뭐 코나 이런 쪽에 잘못 닿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이제 이미지너리 라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굴을 클리핑 할 때는 항상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이미지너리 라인을 만들어야 하지만 개체 특성상 정방향으로 이미지너리 라인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코카 스파니엘 이런 애들은 정방향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뭐 우리가 1mm로 미는데 날 자국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코카스파니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를 뭐 역방향으로 코카스파니엘을 역방향으로 머즐 클리핑이 들어가면 하루 종일 밀어야 돼요. 계속 날 자국이 생기고 끊임없이 나와서 계속 밀어야 하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정방향으로 클리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체 클리핑할 부위의 부위별 보정 방법입니다. 등을 클리핑할 때는 등이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게 곧게 펴서 보정을 한다. 이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등을 클리핑을 하면 뼈가 닿겠죠. 우리 그 클리퍼 날에 닿거나, 그리고 너무 마른 아이들도 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굽은 상태에서 클리핑을 하면 우리 뭐 상처다, 뭐 뾰루지나, 물론 뭐 손으로 미리 우리 처음에 딱 오면은 손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져보고 얘가 어디에 뭐가 난 건 없는지 확인을 하지만 혹시나 뭐 이제 그걸 미리 확인을 못했을 때는 이제 크게 아니면 뭐 또 살이 겹쳤거나 뭐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땐 탄력이 떨어지니까 살이 겹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등을 곧게 펴서 클리핑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등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우리가 백라인 등선을 먼저 클리핑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잡을 때 우리 보정할 때는 옆으로 뭐 살짝 틀거나 뭐 비틀거나 뭐 아니면 얘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한 번에 등을 곧게 밀기 위해서는요 등이 곧게 항상 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뒷다리를 클리핑할 때는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고 보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앞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우리 그 수행 순서에 보면 이제 그 직접 실경 가지고 전체 클리핑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정하는 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제가 이제 뒤에 보면 그 이제 보정하는 손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아, 여기 뒷다리 클리핑할 때는 발목만 잡고 하다가는 뼈가 빠질 수도 있구나,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퇴골 쪽을 항상 이제 뭐 잡고 그 다음 밑에를 밀어야 한다 이러면 이제 그런 이유들은 이제 미리 지금 필요지식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가는 것들이니까 왜 보정을 그렇게 하는지는 사진 보고, 자, 여기를 보정합니다 이러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겠죠. 내가 그전 설명을 이렇게 들었었지라는 거를. 그러면 관절이 자꾸 이제 밀다가 움직여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관절 고정을 잘 할 수 있게 보정을 해요. 특히 이제 뒷다리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앞다리 클리핑할 때는 앞다리도 다리의 관절 움직이지 않게 겨드랑이에 이제 손을 넣어서 보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가슴을 클리핑할 때는 주둥이를 잡고 얼굴 쪽 위로 들어 올리고, 자, 우리 가슴 클리핑 하는데 얼굴 이렇게 내리면 이제 잘못하면 기계가 왜냐하면 우리가 역방향으로 클리핑해서 올라갈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클리퍼가. 그런데 클리퍼가 밑에서 위로 올라간데 애가 얼굴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뭐 립라인이나 뭐 얼굴이나 뭐 코나 이런 데가 이제 잘못하면 클리퍼 날에 이제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굴을 클리핑할 때는 양쪽 입꼬리 부분을 귀 쪽으로 당겨서 보정, 그러니까 쫙 못든 피부는 다 쫙 펴서 클리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머리 클리핑 할 때도 주둥이를 잡고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보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필요 지식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보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날은 클리퍼 날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되고, 몸을 밀 때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다 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 내용을 파악을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순서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행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클리핑 작업할 때 이제 안전 유의사항 있어야 되죠. 동물이 물거나 산만한 경우에는 클리퍼를 입으로 물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입막에 씌워야 하고요. 그 대신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 전에 뭐 고객 상담이나 뭐 개체 특성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동물에게 입마개를 씌울 때는 이제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얘가 견주가 얘는 절대로 무는 아이가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물었어요. 그러면 견주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뭐 메시지를 남겨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입마개를 씌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얘가 뭐 어떻게 해요, 뭐 물어요, 이 얘기를 미리 들었으면 그럼 얘 입마개 씌울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견주 앞에서 입마개를 씌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견주가 아예 씌워줘야지만 입마개를 또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 씌워달라고 얘기를 이제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씌우고 하는 거고 항상 놀랄 수 있으니까 우리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고 미용을 하는 거 자체를 많이 놀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입마개 씌우기 전에 항상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클리퍼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날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우리가 클리퍼 날에 화상은 동물도 입을 수 있지만 그다음 작업자도 입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클리퍼 날이 얼만큼 뜨거워졌는지를 계속 이제 몸에도 대고 동물의 몸에다 대고 이제 하다가 계속 손등에다 올려보고 확인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뜨겁다 싶으면 얼른 분리를 해서 냉각제를 뿌리던가 아니면 우리 이제 다른 날로 끼워서 쓰던가 아니면 클리퍼를 잠깐 쉬게 하고 이제 다른 클리퍼로 또 사용을 하던가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할 때 내가 물론 베테랑들은 굳이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충분히 빨리빨리 밀 수 있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요. 베테랑들도 힘든 게 말 안 듣는 애들이 힘들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한번 확 물고 마는 애들은 의외로 쉬울 수 있는데 이제 막 계속 덤블링 하는 애들이 또 있죠. 덤블링 하고 말 안 듣고 이제 막 말대꾸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때는 항상 잊지 말고 손등에다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애완동물의 항문 주변이나 생식기 주변을 클리핑할 때에는 찰과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클리퍼에 긁히는 것도 찰과상이죠. 그다음에 우리 찰과상 또 언제 있다 그랬죠? 브러싱 할 때. 이제 슬리커 브러쉬로 너무 손목에 힘을 줘서 브러싱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엉켰는데 그거를 가위집 같은 거 넣어서 이제 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이걸로 다 풀겠다 해갖고 그냥 벅벅 하다가 안에서 이제 찰과상 스크래치처럼 쫙쫙 이제 선이 가 있는다거나 이러면 그게 다 찰과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클리핑 할 때 찰과상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 자, 찰과상은 스크래치. 그다음에 빨갛게 그다음에 우리 실컷 다 밀어놨는데 집에 가서 긁어가지고 또 찰과상처럼 이거 클리퍼 독이 오른 거 아니냐 막 이래 가면서 이제 또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한 개체의 전체 클리핑이 끝나면 항상 소독을 해야겠죠. 우리 그 전에는 거의 클리핑 많이 했었는데 요즘 가위컷 를 많이 하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핑이 만약에 이 아이가 피부 치료를 해야 돼서 클리핑을 하러 왔어요. 이랬을 때는 필히 물론 하기 전에도 소독이 완벽히 되어 있어야 하지만 클리핑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제 소독을 해야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피부가 너무 심한 아이들 거는요 소독을 좀 완벽히 해주고 그날은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안 하고 다른 클리퍼 날을 사용을 하고 그거는 이제 조금 내일쯤 오늘 했으면 내일 정도에 다시 소독을 한번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훨씬 그 다음 개체한테 그게 이제 다음 개체에 대한 매너가 되겠어요. 그리고 작업을 하는 사람도 덜 불안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클리퍼 날이 손상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손상이 있으면 수리하고 교체하고 또 애완동물의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게 주의한다. 이거는 누누이 얘기했던 거죠. 우리 클리퍼 날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녹이 쓸었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처 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 클리핑을 하기 전에 애완동물의 몸에 딱지 등의 상처가 있는지 구석구석 확인하고 작업할 때 주의한다. 딱지를 이게 잘못하면 다 뒤집었을 수 있는 건데 얘가 원래 이제 상처가 있어갖고 딱지가 원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원래 있었는데 이거를 딱지를 이제 띄었어요. 근데
보통의 다른 상처들은 왜 오래된 상처들은 뭐 아물고 있는 중이다 이거면 오늘 난 상처가 아니라는 걸 견주가 바로 파악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딱지 같은 거는 딱지를 내가 클리퍼로 이렇게 해서 띄어버리면 견주들이 이거 오늘 난 상처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딱지 띄어갖고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행으로 해서 아까 그래서 이제 등 잘 피고 꼿꼿이 피고 나서 이제 밀라고 했던 부분도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클리핑을 하기 전에는 애완동물의 몸에 딱지 상처 확인하고, 자, 구석구석 확인하고, 자, 노령견의 경우에는 피부 탄력, 자, 상해를 입기 쉬움으로 주의해야 한다. 피부 탄력 떨어져가지고 우리 그래서 고양이들 이렇게 밀 때 되게 힘들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피부 구조도 워낙에 피부 자체도 강아지와는 많이 다르지만 보면 이제 노령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렇게 두꺼운 날 안 들어가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피부 잘 피어서 밀지 않으면 이제 피부가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상해를 입기 쉬운 사타구니나 겨드랑이를 클리핑할 때는 더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접어지는 부분 있죠. 이렇게 접히는 부분. 그 부분들 사이로 이제 클리퍼 날 사이로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얼굴을 클리핑할 때는 눈과 입 주변에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 잘못하면 눈 찌르면 안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입 주변도 우리 보면은 우리 립라인 쪽도 피부가 좀 늘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클리퍼 날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수행 순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실습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3mm 클리퍼 날을 역방향으로 전체 클리핑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역방향으로 클리핑하면 이제 3m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나오는 거에서 7F, 8.5F 요 정도가 지금 3mm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클리퍼 3mm, 3mm 클리퍼 날, 1mm 클리퍼 날을 두 개를 준비해요. 우리 1mm는 0.1에서 1mm 사이의 날은 뭐라 그랬어요? 기본 클리핑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기본 클리핑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잘 활용을 해서 구석구석 겨드랑이나 이제 다치기 쉬운 부분까지 이제 들어가자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자, 1번은 먼저 기본 클리핑이 된 개를 자, 우리 기본 클리핑 했다 치고 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기본 미용 시간에 기본 클리핑을 이미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 3mm 클리퍼 날을 이제 이용해서 역방향으로 전체 클리핑할 준비를 합니다. 자, 애완동물의 피부에 딱지나 상처가 없는지 클리핑 가능한지 이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역방향 전체 클리핑 준비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강아지 보면 막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 얘가 되게 우울한 표정을 또 이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한번 보시고 이제 얘가 지금 기본 클리핑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 한번 다시 훑고 가면 자, 푸들의 기본 클리핑은 어디라 그랬죠? 자, 얘를 이제 램클립용이다. 램클립용으로 이제 자르는 미용이다 했을 때 테디베어 같으면 지금 얼굴에 털이 있어서 동글동글하게 커트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램클립용이다 생각을 하면요. 자, 우리 기본 클리핑 하려면 자, 발바닥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발등, 그다음 발가락 사이사이 자, 기본 클리핑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문 하죠. 그 다음에 생식기 있는데 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꼬리 3분의 1 클리핑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머즐까지 클리핑이 지금 끝난 거예요. 우리 머즐 클리핑하면 어디도 클리핑한다 그랬죠. 넥라인도 클리핑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인덴테이션 부분, 자, 그러면 인덴테이션이 옆부이면 넥라인이 부이고 우리 그거 다 이제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강아지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얘는 지금 기본 클리핑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자, 등과 등 주변을 클리핑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클리퍼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했었죠? 우리 그 연필 잡듯이 잡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한 손으로 애완동물 움직이지 않게 보정하고 꼬리 뿌리부터 자, 등선과 몸통 부분을 클리핑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얘가 지금 안전장치를 안 했어요. 이건 지금 이제 촬영용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지금 못하고 사진을 찍은 거지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아이였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지금 못하고 찍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하실 때 항상 주의할 거는 테이블 고정암에서 안전장치 꼭 하고 미용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 위에 올리고 안전장치에 이제 목줄을 하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한 손은 항상 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은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은 항상 보정.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격검정 가서도 위그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위그를 가지고 이제 미용을 할 때도 항상 한 손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고 항상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의식 중에도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배 쪽으로 지금 손이 들어가 있어요. 보정하는 손은. 자,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이 움직이지 않게 보정을 하고 이제 등 방향부터 이제 클리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와 겨드랑이 앞부분까지 클리핑을 한다. 한 손으로 애완동물을 움직이지 않게 보정하고, 자, 엉덩이 부분과 몸통을 연결해서 겨드랑이 앞부분까지 클리핑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엉덩이 부분부터 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게끔, 그 다음에 자, 옆부분 해서 몸통 부분도 지금 이제 연결해서 겨드랑이 앞부분까지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현재 이제 목욕을 안 한 아이고요. 그리고 엉키지는 않았어요. 뭐 털이 엉켜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밀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뒷다리를 클리핑한다. 우리 손 보정한 거를 보면 우리가 사타구니 바로 밑에 쪽이죠. 대퇴골 쪽 안쪽이죠. 다리 안쪽을 지금 우리가 한 손으로 보정을 하고 있어요. 다리를 만약에 우리가 뭐 밑에 부분은 뭐 비절 부분이나 뭐 요런 뭐 하태골 부분이죠. 하태골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밀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 대퇴골 부분을 보정을 안 하고 밑에 부분을 보정을 하면요. 잘못하면 이제 다리를 잘못해서 확 당길 수가 있고 관절이 수시로 이렇게 접어졌다 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클리퍼 날이 잘못 들어가서 이제 상처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정은 뒷다리를 밀 때는 다리 안쪽을 보정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 윗부분과 자, 목덜미를 클리핑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겨드랑이 윗부분과 또 한 손으로는 또 항상 보정이에요. 지금 우리도 저기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보정하는 손이 반대편의 얼굴 부분, 귀 바로 옆부분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것도 저기를 지금 저 부분을 잡고 있어야지 얘가 고개를 안 돌리거든요. 예, 그래서 클리핑 할 때 저렇게 해서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과 항상 우리 클리퍼는 연필 잡듯이 잡아야 한다는 거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역방향으로 계속 클리핑 한다는 거는요. 털이 난 방향에서부터 반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역방향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다리 이제 클리핑 하죠. 자, 앞다리 클리핑 할 때는요. 한 손으로 애완동물이 움직이지 않게 보정하고 앞다리와 어깨를 지금 봐봐 한 손으로 움직이지 않게 보정한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바로 지금 우리 겨드랑이 사이로 지금 이제 보정하는 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저기를 잡아야 밑에 다리의 관절이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 다리를 잘 잡고 그리고 이제 클리핑을 합니다. 가슴을 클리핑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여기서 우리 방금 봤던 거에서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우리 앞발에서 며느리 발톱 있죠. 며느리 발톱 부분 주의해서 기본 클리핑에서 며느리 발톱은 끝나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져서 얘 며느리 발톱이 어디쯤에 달려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역방향으로 들어가야지 며느리 발톱 사이에 충분히 거기가 지금 살이 되게 작고 얇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며느리 발톱 이렇게 날리는 경우도 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 가슴 클리핑합니다. 자, 우리 가슴 부분은 뭐가 있죠? 우리 암컷 같은 경우는 이제 젖꼭지. 혹시나 또 얘가 뭐 새끼를 낳았어요. 이러면 조금 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젖꼭지나 뭐 이런 배 윗부분 또 배꼽.
배꼽이 우리 막 참외 배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유의를 해서 밀 때 기본 클리핑 다 끝나고 나서 그 윗부분 밀 때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올려서 우리가 잘 보이게 이제 올려야겠죠. 혹시 얘가 뒷다리가 안 좋다 할 경우에는 앞다리를 한쪽씩 들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들어가서 밀면 되겠죠. 그리고 도저히 얘가 서 있기가 힘들다 싶을 때는요, 이제 보정해 줄 수 있는 옆에 이제 뭐 누구에게 부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한 손으로 움직이지 않게 양쪽 앞다리를 들어 올려서 보정하고 기본 클리핑이 된 배 윗부분부터 가슴 부분을 클리핑을 합니다. 자, 역방향으로 클리핑 하죠. 자, 그 다음에 목과 목 주변을 클리핑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미 기본 클리핑 때는 넥라인이 잡혀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넥라인 이외에 남은 털들을 이제 클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목을, 그러니까 주둥이를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 그 머즐 부분을 손으로 잘 잡고 들었을 때는요, 목 부분에 우리 그 살이 또 접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하면 3mm 클리퍼 날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또 살이 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밀고, 지금 이제 얼굴은요, 지금 우리 주둥이를 저렇게 이제 손으로 잡았잖아요. 절대로 뭐 한 손으로 뭐 코만 살짝 잡는다거나 이래도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쫙 폈는데, 지금 저렇게 한 거는 목이 이제 살이 쫙 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뭐 입을 벌린다거나 고개를 아래로 숙인다거나 이러면 다시 살이 접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입을 벌리지 못하게 잘 잡고요. 그렇다고 힘을 꽉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나중에 여러분들 뭐 행동 교정이나 뭐 이런 거 배우실 때도 뭐 나오겠지만, 우리가 얘를 억지로 잡고 뭘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얘가를 억지로 이제 뭐 이렇게 막 난리를 칠 때는 억지로 잡아요. 잡은 다음에 얘가 이제 얌전해지면 한번 풀어주죠. 그리고 나서 미용을 시작하는 거지, 절대로 절대로 억지로 잡은 상태에서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억지로 잡고 그다음에 얘가 진정이 됐을 때는 살짝 손에 힘을 빼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겨드랑이를 클리핑한다. 한 손으로 애완동물이 움직이지 않게. 우리 제일 상처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겨드랑이 피부가 접히지 않게 펴서 클리퍼 달 모서리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클리핑을 하지만, 여기 보면 자, 수행 팁이 있어요. 자, 요거는 겨드랑이는 상처가 잘 나는 부위죠. 그래서 1mm 클리퍼 날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1mm 클리퍼 날을 굳이 이제 소형 클리퍼로 뭐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문가용 클리퍼를 이제 뭐 클리퍼 거의 한 뭐 두세 개씩은 놓고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1mm를 하나를 끼워 놓으시고 1mm 클리퍼 날을 살짝 띄워서 이제 겨드랑이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얇은 날은 어떻다고 해서 상처가 조금 덜 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꺼운 날이 잘못 들어가서 이제 겨드랑이에 끼면 확 찢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꼬매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1mm 날로 이제 겨드랑이를 이제 밉니다. 그래서 1mm가 우리가 이제 살짝 띄워서 하면 2mm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정방향으로 밀면. 그래서 3mm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문가가 되고 나면 요령이 좀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1mm 클리퍼 날을 사용할 때 앞다리를 내렸을 때 보이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내가 클리퍼 날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1mm로 바짝 돼서 뭐 역방향으로 했으면, 겨드랑이는 1mm인데 다른 데는 3mm야. 이러면 내가 옆부분까지 뭐 깨끗하게 밀고 딱 내렸는데 거기만 파르르하니 또 자국이 날 수 있잖아요. 날자국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안 되니까 내렸을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게끔 겨드랑이 부분만 이제 거기서 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클리핑한다. 한 손으로 입을 벌리지 않게 주둥이를 잡고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클리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른쪽 사진에 이제 화살표 방향이 나와 있죠. 클리핑 방향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방향이니까 이제 털의 남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낫겠죠.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얼굴을 내려서 클리핑을 해야지, 그럼 이제 깔끔하게 클리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머리까지 클리핑을 합니다. 자, 입을 벌리지 못하게 주둥이를 잘 잡아주고 미간은 클리퍼 날 모서리 끝부분으로 클리핑을 한다. 자,
그다음 이제 귀를 클리핑해요. 우리 귀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mm 클리퍼 날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3mm 클리퍼 날 귀는 우리 개들은 거의 다 이중귀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못해서 역방향으로 잘못 들어간다거나 살짝 뭐 세워서 밀린다거나 이러면 또 상처 또 심하게 날 수 있죠. 그래서 자, 1mm 클리퍼 날로 정방향으로 쫙 펴서 클리핑하고 귀 안쪽은 뒤집어서 똑같이 반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역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3mm이고 클리퍼 클리퍼 역방향으로 클리핑을 하고는 있지만 정방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 귀는 꼭 정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자, 손바닥 위에 주름지지 않게 귀를 펴서 올리고 털의 결 방향대로 조심해서 클리핑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꼬리 나왔어요. 자, 우리가 클리핑할 때 제일 안전한 거는 정방향으로 하고 역방향으로 한번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근데 대부분 털이 뭐 짧거나 그다음에 익숙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지만 꼬리나 귀나 뭐 이런 부분들은요. 작은 부분이잖아요. 몸 같은 데는 큰 부분이지만 좀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꼬리는 이제 움직이지 않게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보정하고 정방향으로 먼저 클리핑하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다시 한번 클리핑을 해줍니다. 근데 꼬리는 뭐 살짝 뭐 정방향으로 해서 바짝 밀어가지고 우리가 뭐 블런트 가위로 살짝 다듬어줘도 많은 표시는 안 나요. 역방향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싫으면 정방향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팁입니다. 꼬리를 휘어지지 않게 손바닥에 올려야 하고 또 꼬리털이 많은 상태에서 바로 역방향 클리핑하면 피부가 잘 보이지 않아서 상처를 입히기 쉽다. 우리 찰과상 얘기했었죠. 찰과상 정도면 괜찮아요. 이제 꼬매는 상처가 나면 이제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애 막 표정 되게 우울하죠. 그래서 자, 일단 초벌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전체 클리핑으로 초벌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피부 상태 확인합니다. 혹시 중간에 뭐 땜빵 같은 거 있어갖고 그 부분은 뭐 피부가 매끈매끈해서 털이 안 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애들은 뭐 피부가 그 전에 뭐 한참 전에 이미 이제 뭐 그런 상태가 일어난 거죠. 자, 그리고 뭐 물집 같은 거 잡혀 있는 거 있는지 또 우리 왜 미용하다가 화상 있었던 거 집에서 화상 있었던 거 나중에 발견한 것도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뭐 피부가 변색이 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벼룩이나 뭐 이런 거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부병도 의심 가는 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방향 전체 클리핑 초벌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난 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초벌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벌을 해야죠. 자, 털이 피부에 너무 이제 붙어 있어갖고 잘 깎이지 않으면 억지로 클리핑하지 말고 억지로 클리핑하다 상처 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목욕 후에 드라이하고 나서 클리핑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목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샤워볼로 거품 많이 내서 목욕하고 우리 항문낭 꼭 짜줘야 된다 그랬죠? 4시, 8시 방향 항문낭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목욕하고 이제 드라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털이 또 포송포송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깔끔하게 한 번 더 추가로 마무리 작업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 작업. 그래서 우리가 3mm 전체 클리핑은요, 거의 가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역방향으로 한 클리핑은요, 거의 이제 가위를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3mm 역은 7F 역방향으로 3mm 클리핑은 별로 가격이 그렇게 많이 거의 뭐 기본 가격이지 많이 비싸진 않죠. 물론 뭐 엉킴이 있거나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이러면 좀 추가 요금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용 중에서 가장 저렴한 미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발등 해주는 건데 가끔 원하는 손님들 때문에 이제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방향으로 밀었던 게 아까 이제 귀 클리핑 했었죠. 혹시 또 문제가 생겼으면 한 번 더 클리핑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전체 클리핑 전후에 피부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역방향 전체 클리핑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주에게 이 아이를 전해줄 때는 얘기를 해야죠. 이제 잘 확인을 하세요. 뭐 다 괜찮죠? 피부랑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하고 뭐 얼굴하고 귀까지 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피부가 예민하거나 또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집에 가서 이렇게 막 긁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긁고 나서 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뭐 미용하다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낸다는 걸 꼭 확인을 하고 보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상해를 뭐 이제 계속 확인하라는 얘기죠. 자, 3mm 클리퍼 날을 이제 정방향으로 클리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정방향으로 클리핑하면 몇 mm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6mm 정도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6mm로 이제 클리핑을 이제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털이 조금 더 길어지니까 이 아이들을 클리핑 할 때는 깔끔하지 않으니까 여러 번 이제 날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짝 가위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 요금이 이제 6mm부터는 추가 요금이 이제 생길 거예요. 미용하실 때. 그래서 기본 클리핑이 된 개를 3mm 클리퍼 날을 이용해서 정방향으로 전체 클리핑할 준비를 한다. 그럼 우선 날은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클리핑에 대한 것도 3mm와 뭐 역방향, 정방향을 넣은 것도 제일 많이 고객들이 이제 선호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용사들이 쓸 때 제일 안전한 날인 거예요. 물론 날은 다 위험하죠. 그렇지만 전문가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가정하에 전문가가 미용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일 안전하고 깔끔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mm를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 오늘 쟤 뭐 미용하고 왔어 이랬는데 애가 빡빡 밀려 있어. 그럼 거의 걔네들은 3mm로 미용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랑 이제 거의 많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보정 잘 하고 그다음에 뭐 딱지 있는지 뭐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는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고 시작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정방향 전체 클리핑 준비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과 아까랑 방향이 달랐죠. 아까는 역방향으로 클리핑을 할 때는 꼬리부터 이제 등선 쪽으로 위로 올라갔지만 정방향은 이제 머리부터 우리가 위더스라고 하죠. 기갑, 목 바로 밑에 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등선이 이제 해서 몸통 부분으로 해서 뒤로 꼬리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하는 클리핑은 아까 역방향으로 하는 거랑은 완전히 지금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 방향 잡을 때 잘 확인을 하고 밀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몸통을 클리핑합니다. 한 손으로 애완동물이 움직이지 않게 보정하고, 우리 보정 꼭 하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몸통 옆부분 클리핑하고요. 자, 등선에서 엉덩이와 뒷다리를 연결해서 클리핑하고, 자, 우리가 이제 클리핑을 하다 보면요. 얘는 지금 푸들이잖아요. 물론 아까 역방향으로 한 아이도 푸들이지만 의외로 직모는요. 실키 코트, 뭐 말티나 뭐 요크셔 테리어나 이런 아이들은요. 밀면 뭐 다시 한번 밀어야 되는 게 별로 없는데 푸들은 좀 많이 있어요. 털이 좀 컬리 코트라고 했었죠. 좀 이렇게 곱슬곱슬한 털들은요. 밀고 나도 이제 완전히 똑같은 길이가 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실키 코트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모하고 또 컬리 코트하고는 살짝 다르다는 거. 그래서 푸들은 손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정방향으로 밀었을 때는 손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미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등선에서 이제 뒷다리 연결해서 클리핑 하고요. 한 손으로 애완동물이 움직이지 않게 보정하고 또 몸통을 반복하여서 클리핑하고 엉덩이와 뒷다리를 클리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연결해서 몸부터 해서 뒷다리까지 연결했죠?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른쪽 사진은 허벅지에서 앞쪽으로 지금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다리 앞쪽이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안정장치 테이블 고정하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사진 찍느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는 꼭 테이블 고정함에서 안전장치 꼭 하시고 미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허가 이제 뭐 미용숍이나 어디에 이제 허가 낼 때도 항상 그 이제 테이블 고정함 있어야지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허가 품목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뭐 CCTV 4개 뭐 사각지대 없이 CCTV 꼭 달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테이블 고정암 이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테이블 고정암 책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테이블 고정암에다 이제 목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고정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뒷다리를 클리핑하고요. 자, 한 손으로 움직이지 않게 보정하고 뒷다리를 클리핑하고 또 안쪽 털의 클리핑은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보정하고 클리핑한다. 자, 이제 뭐 내가 뭐 왼쪽을 클리핑할 때는 왼쪽 다리를 잡고 하지만 얘가 이제 뭐 말 안 듣다거나 또 우리 또 클리핑할 때 미용할 때 계속 걸어가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걷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못 걷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왼쪽 다리를요 이제 한 손으로 올리면 반대편 다리 안쪽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반대편 다리 안쪽을 이제 클리핑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아까 그 역방향으로 클리핑하는 것보다는 살짝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살짝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더 편해질 수도 있죠. 근데 조금은 번거롭지. 맨날 역으로만 밀다가 정으로 밀려면 살짝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뭐 만약에 6mm가 미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mm 날로 사용을 안 하고 뭐 더 두꺼운 날을 그러면 뭐 막 이제 뭐 6mm예요. 그러면 뭐 1mm 뭐 1cm짜리 날을 반대로 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많이 사용하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날이기는 하죠. 정말 안전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날인데 너무 역방향으로 미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뭐 1cm 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미는 거를 또 활용해서도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여기는 지금 우리가 기본은 알아야 그 다음에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죠. 표준을 알아야 하니까 남들은 이렇게 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를 항상 숙지를 하시고 그래서 정방향으로 미는 것과 그다음에 역방향으로 미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응용은 나중에 하시고 시작은 무조건 3mm 클리퍼 날로 시작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와 앞다리 클리핑 하죠. 자, 우리 지금 보정하는 손이 지금 얼굴을 옆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슴 부분하고 다리 부분까지 연결돼서 이제 클리핑하는 부분들은요 얼굴이 절대로 클리퍼에 뭐 입이 닿지 않게끔 뭐 낼름하면 혀가 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코로 찢거나 물면 더 심각하겠죠. 이제 또 뭐 물면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움직였는데 얘가 굳이 물려고 안 했었는데 귀가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얼굴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옆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제 잡아줘야 얘가 또 안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앞다리와 가슴을 클리핑한다.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보고 있죠. 저렇게 해서 보고 있으면 웬만하면 안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얼굴을 따로 움직이고. 그럼 저게 만약에 지금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밀고 있을 때 앞다리를 미는 걸 얘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얘는 훈련이 다 된 아이라 안전은 하지만 얘가 테이블 고정함에 되어 있다 하면 저런 일은 없겠죠. 고정함으로 되어 있다 하면 내가 보정하는 손을 앞발을 들고 있더라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내려서 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함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둥이 잡고 목에 주름 잡히지 않게 아까 목주름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목주름 잡히지 않게 펴서 기본 클리핑 이제 우리 기본 클리핑 V자로 기본 클리핑 됐었죠. 1mm로 클리핑 된 부분을 내려서 이제 저렇게 가슴까지 연결해서 클리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슴 클리핑이 나왔어요. 우리 아까 조심하라 그랬죠. 지금 얘는 이제 아까 걔는 이제 수컷이었는데 얘는 지금 암컷이라 지금 이제 가슴에 지금 다 보여요. 그렇죠? 맨살도 다 보이고. 그래서 클리핑 할 때 한 손으로 움직이지 않게 앞다리 들어 올려서 보정하고 연결해서 기본 클리핑이 된 배 윗부분까지 클리핑을 합니다. 겨드랑이 클리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겨드랑이 클리핑 여기도 우리 1mm 날 살짝 써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mm와 1mm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3mm 뭐 역방향으로 해라 이러는데 우리가 뭐 겨드랑이 좀 거의 많이 엉켜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세워서 들어가거나 뭐 또 열심히 너무 모터를 너무 오래 돌려서 클리프가 뜨거워지거나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하시다 보면 얘가 팔을 내렸을 때 밖에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해갖고 살짝 1mm로 너무 엉켜 있는 부분은 1mm를 사용해서 살짝 밀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자, 피부를 잡아당겨서 주름이 없게 해서 역방향으로 클리핑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우리 1mm 클리퍼 날 살짝 해서 전문가처럼 사용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머리 클리핑 하죠. 아까랑 또 다르죠. 우리 머리 클리핑 할 때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뒤에서 앞으로 들어왔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시선 되게 중요하겠죠. 얘가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있는데 여기서 클리퍼 날이 머리 위로 휙 지나가면 얘가 되게 많이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진정을 시키고 주둥이 부분 입 벌리지 않게 잘 잡고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눈 윗부분부터 우리 그 인덴테이션까지 이제 역 부위로 밀었잖아요. 인덴테이션이 어디지? 눈과 눈 사이가 인덴테이션이죠. 그럼 그 부분까지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위로 해서 뒤로 이제 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얘가 직접 그 시선에서 바로 이제 클리퍼가 얘 이 무기가 나를 한 대 치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가서 클리핑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귀는 똑같아요. 귀는 정방향으로 클리핑하고, 그리고 정불안할 때는 귀는 조금 더 짧게 밀어드려도 될까요? 라든가 아니면 귀는 그냥 뭐 가위컷을 해드릴까요? 해서 우리 귀까지 다 미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귀는 그냥 동그랗게 잘라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냥 웬만하면 이제 저는 좀 두꺼운 날 안 들어가는 게 안전하니까 조금 안전하게 미용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6mm로 미용을 하는 거니까 지금 정방향으로 해서 클리퍼 날 들어가는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바짝 붙여서 하면 우리 귀는 이중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접혀 있는 부분에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 초벌 마무리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역방향하고 똑같아요. 목욕 시키고, 자, 그다음 건조했죠? 자, 그다음에 추가로 클리핑 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아까 두꺼운 날로 밀었으니까 가위로 마무리 커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풋라인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방향과 역방향의 차이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mm예요. 1cm 날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이게 지금 마지막 사진인데요. 요거 지금 이제 1cm로 했는데 거의 짧은 가위컷한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얼굴만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반 미용 중에서 클리핑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이번 시간은.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이제 시저링 부분이 남아 있고요.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 시험 준비의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가해 주셔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저링 부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